금융에서 신용은 무슨 의미일까요? 신용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금융거래 이력을 가지고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게 돼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신용평가사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사, 카드사와 같은 금융회사도 나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 신용 점수를 기준으로 앞으로 내가 대출을 잘 갚을지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줄지 말지, 얼마나 해줄지, 얼마의 금리를 적용할지를 결정하게 되죠. 신용카드도 신용점수가 낮으면 발급받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신용카드도 일종의 대출이거든요. 신용카드는 카드를 결제할 때는 내 돈이 바로 빠져나가지 않다가 카드사와 내가 약속한 결제일에 한 달치의 결제 대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구조죠. 이렇게 일종의 대출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잘 갚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된다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신용평가사 나이스 기준으로는 680점, KCB 기준으로는 576점 이상의 신용점수를 받아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신용점수는 뭘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신용점수를 결정하는 데는 나의 금융거래 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성실하게 금융거래를 해왔는지에 따라서 신용점수가 정해지게 되고, 이 신용점수가 앞으로 내가 대출을 잘 갚을 사람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금융거래 이력 중에서는 대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동안 돈을 잘 빌리고 잘 갚았다면 신용점수가 높게 나오고, 카드 연체 등 돈을 잘 갚지 못했던 이력이 있다면 신용점수가 낮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출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신용카드를 써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없으니까 신용점수가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분들이 신용점수가 낮게 나오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 우리의 신용을 평가하는지 살펴볼까요? 신용을 평가하는 곳은 크게 두 곳입니다. 하나는 신용평가사, 하나는 나에게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예요. 신용평가사는 우리나라에 3곳이 있고 금융회사는 수도 없이 많은데요. 각 회사마다 다 다른 신용평가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금융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신용정보 등의 약관에 KCB나 나이스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신용을 평가해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제공하는 곳이에요. 대표적인 국내 신용평가사로는 나이스 평가정보, KCB, SCI 평가정보가 있는데요. 각 기관별로 평가 체계가 다릅니다. 나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등 금융기관에서도 나의 신용을 평가합니다. 여기서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베이스로 사용하면서 고객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기준을 더해서 신용점수를 산정합니다. 요새는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와 같은 금융앱에서 신용점수 조회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제공하는 신용점수는 신용평가에서 가져오는 자료입니다. 금융앱에서 정보 제공을 동의하면 금융앱 회사와 제휴를 맺은 신용평가사에서 신용점수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죠. 어떤 신용평가사에서 신용점수를 평가했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게 나오고, 어떤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대출 가능 여부, 대출 한도, 대출 금리가 다르게 나오는 건 내 신용도를 평가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돈을 잘 갚는 사람이라는 걸 판단할 만한 근거를 쌓아놓으면 돼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간다 라는 얘기가 있죠. 신용카드는 지금 쓰고 나중에 갚는 일종의 외상이기 때문에 결제일에 밀리지만 않는다면 신용평가회사가 나를 돈 잘 갚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신용점수를 올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면 신용점수는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돈을 잘 갚지 못한다 라는 기록이 남은 거니까요. 그리고 카드 대금이 연체되면 리볼빙 등 고금리 대출의 늪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는 신용점수를 높이는 데 있어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조심하지 않고 사용하면 소비 습관도 나빠지고 신용점수도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카드 연체로 인해서 신용점수가 떨어지면 그 떨어진 만큼의 신용점수를 복구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평상시에 연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신용카드를 생활비와 같은 변동비 결제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일어나는 지출에 자동이체로 걸어두는 거예요. 만약에 고정 지출인 통신비 할인이 되는 카드라면 더 좋겠죠? 이렇게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만들더라도 나에게 맞는 상품을 잘 선택하고 통신비나 공과금 같은 고정비 지출을 포함해서 한 달에 30만 원까지 쓰고 할인받고 그 이상으로는 안 써야지, 이런 식으로 작은 목표를 설정해 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꼭 신용카드를 써야만 신용점수가 올라가냐? 이건 아닙니다. 체크카드를 월 30만 원씩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꾸준히 사용하면 4점에서 4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공공요금 납부 실적이나 통신비, 도시가스,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을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새는 신용평가사와 제휴된 금융 앱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본인 인증만 하면 끝입니다. 특히 금융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분들에게 유리한 방법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꼭 실천해보세요. 이미 학자금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해서 저축하기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꼬박꼬박 잘 갚아나가는 게 신용점수를 높이는 데 더 유리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신용교육을 받는 것도 신용점수를 올리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 이 방법은 내가 대출을 갚거나 목돈을 만들기 위해 돈 관리를 해야 할 때도 아주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반짝 집중한다기보다는 평생 가져갈 좋은 습관을 미리 만들어둔다는 생각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신용점수 점검부터 관리까지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내 신용점수 점검하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용점수를 무료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신용조회를 하더라도 신용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이용해보세요. 두 번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똑똑하게 활용해서 신용점수 높이는 습관 만들기. 연체 위험 없이 혜택과 신용점수 가점을 챙길 수 있는 나만의 카드 이용 패턴을 만들어보세요. 카드 실적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이 필요할 경우 실적을 맞출 수 있는 최소 금액까지만 사용하고 그 다음은 체크카드를 이용, 신용카드 결제일은 월급일 일주일 이내로 설정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제일 전이라도 여력이 된다면 카드 대금 선결제를 이용해서 미리 상환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 나도 모르게 연체되는 상황 예방하기.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금. 비상금은 대출 연체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는 데도 아주 유용한 수단입니다. 최소한 내 월급만큼의 금액을 비상금으로 따로 보관해주세요. 자동이체 계좌와 이체일을 확인하는 것도 작은 팁입니다. 종종 나도 모르게 연체가 발생해서 당황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금융결제원이 만든 어카운트 인포 앱을 통해 자동이체 계좌와 이체 날짜를 모두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다운받아서 확인해보세요.